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합니다. 전 45살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 없다고 합니다. 전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합니다. 전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을 그만둔 게 1999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나이 45이었습니다. 45살에 정년 퇴임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었습니다. IMF 직후였으니까요.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이 전화가 오던데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후에 끄트머리에 묻는 말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물었습니다.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전해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합니다. 전 45살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전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입니다. 전부 핑계일 뿐입니다. 절실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돈 내고 학교를 다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터키 이스탄불로 출장 갈 때 터키어 단어 100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단어 100개를 다 외우게 합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면 영어와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100개를 배우면 터키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있으면 단어 500개 외우게 됩니다. 비즈니스 협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4년이 걸립니다. 출장 다니면서 공부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구입니다. 2000년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세계 1000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수저 타령하는 겁니다.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까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를 하셨습니다. 연탄 가게예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 다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요. 대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서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시 택시라고 있었는데 24시간 택시를 몰고 24시간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회사를 다닐 때,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원래는 모두 평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했으니까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봤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봤으니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 애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난 전공이 이거니까 이것만 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저런 전공이라 성공하는 거다.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 전공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1, 2년이면 여러분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조금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는 젊었을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 조건은 돼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당신을 보고 행복해야 하고 친구들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 합니다. 회사를 입사하면 당신 덕분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흑수저 타령 그만하십시오. 저도 흑수저였는데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대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전 세계 별거 아닙니다.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나이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KFC의 창업주 커네 샌더스도 60세에 시작했어요. 돈 5천만 원 없으십니까?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 보십시오. 그 어떤 분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실패라는 말은 죽기 전에나 쓰는 말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면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됩니다.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야 합니다.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을 해야 열정이 생기는 거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면 재앙입니다. 시기를 놓쳤다는 것. 시기를 놓쳐버렸어.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안 될 것 같아.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리키 램버트. 그는 어린 시절 명문 구단인 리버풀 유소년 팀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15살에 방출당하고 이후 입단한 2부 리그 팀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쫓겨납니다. 이후 그는 작은 공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면서도 축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최하위 리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갔고 마침내 31살의 나이로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가 됩니다. 사실 좀 늦은 나이에 된 거죠. 그리고 17년 만에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리버풀에서 다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꿈을 이루는데 적절한 시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을 때 혹은 남보다 조금 늦을 때 더 이상은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은 대체로 그런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시기를 놓쳐서 더 이상 성공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것일 뿐입니다. 45세에 조지 포먼은 권투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습니다. 47세에 마츠모토 세이초는 소설가로 데뷔해 그 후 1000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48세에 징 질레트는 면도기 회사인 질레트를 창업했습니다. 질레트 안 써보신 남자분들 계신가요? 50세 시드니 셀더는 소설가로 데뷔해 훗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 KFC의 창업주 할랜드 샌더스는 자신의 요리 비법을 팔러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한 레스토랑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1008회나 거절당했고 68세가 되어서야 KFC 1호 매장을 세웠다고 하네요. 당신이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가능성까지 놓친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꿈이 없다. 7살 때 최고의 피겨스케이터를 꿈꾼 김연아. 10살 때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어릴 적부터 확고한 꿈을 발견하고 달려와 꿈을 이룬 사람들. 그들을 보고 조급해집니다. 난 뭐하고 있는 거지? 삽질하고 있는 건가? 어딜 가나 꿈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대답하지 못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합니다. 넌 열정이 없어. 미래가 없어. 어느새 꿈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꿈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기 세상에 당당히 외칠 만한 인생의 목표가 없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형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자랐고 대학에서는 성적 부진으로 퇴학당했으며 이후 일관된 방향성 없이 호텔 보조주방장, 농부, 오븐 방문 판매원으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오븐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광고 대행사에 직접 만든 세일즈 가이드북을 보내면서 광고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훗날 포춘지는 그가 작성한 이 세일즈 가이드북을 역사상 최고의 판매 교본이라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39세, 어찌 보면 늦은 나이에 광고를 시작한 그는 현대 광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입니다. 명확한 꿈도 원대한 목표도 없었지만 순간순간을 성실히 즐겼던 오길비는 점처럼 모인 기회들을 통해 마침내 자신의 꿈을 찾았습니다. 일찍이 자신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꿈을 빨리 찾아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없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목표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난 반대다. 그들에게 목표가 없고 최선만 있었다고 본다. 거스 히딩크. 구겔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